안녕하세요. 깔루아 교육의 조지희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초등 3학년을 위한 학습법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굉장히 방대한 내용입니다. 각 학년별로 각 과목별 학습법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이전에 1학년과 2학년 놓치지 말아야 할 학습법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께 공유를 해드렸거든요. 한번 보셨나요? 현재 1학년, 2학년 자녀를 키우고 있다면 꼭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초등 3학년부터는요, 이제 아이들의 실력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1학년, 2학년 때에는 사실 그렇게 큰 차이가 겉으로 드러나 보이진 않거든요. 자, 근데 3학년이 되면 어떻죠? 과목이 굉장히 세분화되기 시작합니다. 국어, 그쵸? 영어가 또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사회, 과학, 수학, 도덕, 예체능 그 외에 각 학교별로 추가되는 과목들이 아마 좀 다를 거예요. 뭐 한자를 하는 학교도 있고요. 뭐 독도를 하는 학교들도 있죠. 3학년부터는 배우는 과목이 굉장히 세분화되고 다양해지면서 아이들의 학습 분량이 늘어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과목별 학습법이 더 중요하게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초등학교 3학년부터는요, 모든 내용을 3학년 학습법 이렇게 해서 제가 다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제가 과목별로 조금 쪼개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요, 바로 초등학교 3학년 국어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제가 영어나 수학, 사회, 과학 등 아마 여러분께 과목별 학습법에 대해서 아마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각 학년에 맞는 학습법을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깔루아 클래스를 수강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이 영상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들을 아마 저에게 배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각 교재 이름도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제가 유튜브에서는 저희 수강생들과 약간 차별점이 약간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제가 최대한 공개할 수 있는 만큼 제가 여러분께 내용을 제공드리고자 하니까 그냥 가감 없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부를 많이 시키는 정도에 따라서 그리고 아이의 실력에 따라서 선택하는 교재가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말씀드리는 수준은요. 이 아이가 최상위권이다, 상위권이다, 뭐 중위권, 하위권이다 이렇게 나눌 수는 없어요. 나눌 수는 없지만 우리 아이가 학교 공부를 잘 따라가는 정도의 아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학습법을 제가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이 영상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국어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려 볼까 합니다. 자, 책만 읽으면 국어를 잘하나요?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전에 이제 독서 지도도 해봤고 국어도 가르쳐 봤지만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공부는 다르다는 거예요. 즉, 독서가 공부가 되면 책 읽는 즐거움을 아이가 알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국어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국어 시험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독서와 국어가 별개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확실해요. 국어를 잘하는 아이들 중에는 책을 많이 읽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 근데 단순히 양이 많은 게 아니라요. 다양하고 깊이 있게 읽은 아이들이 많다는 거죠. 실은 책을 별로 읽지 않아도 국어를 잘하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고력이 뛰어난 아이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독서 이야기가 아닌 국어 이야기라는 것을 주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초등학교 3학년은요, 이제는 국어도 공부해야 하는 시기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국어 공부를 벌써 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실 것 같아요. 자, 학교에서 국어 시험 봐요, 안 봐요? 봅니다. 논술형 평가 본 거 기억나시죠? 학교 시험은 그냥 학교 수업을 잘 듣고 잘 이해했다면 누구나 잘 볼 수 있는 게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시험은 어때요? 내가 들어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들어서 이해하는 것을 내가 누군가에게 아웃풋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큼 이해했는지를 글로 쓰거나 말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보통 논술형 평가는 말하기 시험이 아니라
글로 써야 하는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배운 것을 잘 쓸 수 있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뭐 맞춤법도 바르게 썼는지, 그리고 불필요한 내용은 없는지, 정확한 내용이 들어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즉 학교 시험은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학년 때부터는요. 특히 국어 과목에 있어서는 시험 준비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을 통해서 공부 습관이라는 것을 제대로 기를 수 있고요. 그리고 시험이라는 것은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아이들이 인지할 수 있으면 저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초등 때 시험 준비 하나도 안 하고 논술형 평가도 보고 수행 평가도 보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다 갑자기 중학생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2학년 올라가서 첫 번째 중간고사 국어 시험 딱 봤어요. 그럼 아이들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이때까지 공부 안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이런 공부를 하려니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3학년 때부터는 국어 시험을 위한 공부도 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초등과 중등 때는 공부를 굉장히 잘했던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 가면은 시험 성적이 뚝뚝 떨어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특히 국어에서.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실은 중학교 국어까지는요, 머리가 영특한 아이들 있죠. 이런 아이들, 그리고 순간 기억력이 좋은 아이들, 작업 기억이 좋은 아이들, 이런 친구들은요, 딱 보고 이렇게 바로 압니다. 그래서 그거를 시험에 잘 적용을 하는데, 고등 국어는 다르죠. 그리고 특히 수능 국어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내가 얼마나 국어에 관심을 가졌고, 평소에 얼마나 내가 국어 공부에 할애를 했는지에 따라서 국어 성적이 결정된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바로 밑거름이 뭐다? 초3 때 시작하는 국어라는 거죠. 이 국어 공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교과서. 제가 또 교과서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과서가 가장 기본 개념이 있는 교재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초3은 어느 정도 수준의 책을 읽어야 하나요? 어느 정도 수준의 뭐 이해력이나 사고력을 요구하고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그 기준을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는요, 교과서를 보시면 됩니다. 교과서를 보시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 학습 목표를 아이가 잘 이행을 했다면 우리 아이가 지금 초3 수준에 맞게끔 잘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 국어 교과 수록도서 읽는 것입니다. 자, 1학년, 2학년 때는요, 그림책의 비중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런데 3학년 때부터는 이제 문고판의 책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글밥도 생각보다 많은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께서는 초3 정도면은 어느 정도 글을 읽어야 하는지 잘 가늠이 안 될 때에는 국어 수록 도서를 반드시 검색을 하셔서 구입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뭐 요즘에는 도서관이 너무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서 읽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이가 국어 수록 도서를 읽었을 때 잘 이해했다라고 한다면 우리 아이가 국어 시간에 수업을 듣는 것을 어려워하진 않겠구나, 잘 따라가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어 수록도서는 어디에 있나요? 이것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이 책을 학교에 두고 다니다 보니까 우리가 책을 볼 기회가 별로 없어요. 국어 교과서나 국어 활동 교과서 뒤편에는요, 어느 단원에 어떤 책이 수록되어 있는지 모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어 수록 도서는 국어책을 한번 보시고요. 미리 카피를 하셨다가 필요시에 쓰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국어를 평소에도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만큼 국어도 노출이 중요합니다. 국어는 우리 아이들이 항상 쓰고 있으니까 당연히 잘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어도 공부를 해야 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또 추천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무엇이냐면요. 국어 교과 문제집 풀어보는 것이에요. 이전에 뭐 제가 국어 학습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렸던 내용도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겠지만 3학년 때부터는 그렇게 교과 문제집을 푸는 것도 저는 참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이요, 우리가 평소에 접하지 못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단순히 책만 많이 읽는다고 아이가 이렇게 국어적인 그런 문법을 이해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배우는 것을 충실하게 아이들이 기억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2학년 학교 시험들은요, 대부분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만 충실했다면 다 맞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3학년 이후부터는요,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들었고, 이해는 했지만, 내가 이것을 아웃풋으로 끌어내는, 그런 경험이 없다면, 이게 뭐였더라? 어디서 들어봤는데? 이렇게 하고 말아버리거든요. 한 번쯤 내가 배운 것을 문제를 풀면서 확인하는 것도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요, 사실 매일 하면 좋겠지만, 매일 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거 아시죠?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국어를 배운 날에는 바로 그날 집에 와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숙제가 학교에서 배운 과목을 복습하는 정도로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뭐 주 3, 4회 국어를 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풀기가 너무 어렵다고 한다면 주말에 풀어도 괜찮아요. 뭐 금요일이나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좀 나누어서 아이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서 이번 주에 학교에서 배운 그 국어 내용을 복습하는 정도로 문제를 꾸준히 푸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3학년 때부터 아이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요, 중심 내용 찾는 거예요. 1, 2학년 때에는요, 이 중심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보다는 거의 서술형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은 너의 생각과 느낌을 적어보자,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3학년 때부터는 어떤 지문이 주어지고 이 안에서 중심 문장을 찾아본다든지 또는 중심 내용을 찾아본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이제는 글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눈도 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의 생각과 느낌도 중요하지만 문제에서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3학년 때는 국어 교과 문제집을 풀면서 무엇을 보셔야 하냐면 이 문제의 의도를 우리 아이가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는지, 즉 문제를 이해하는지 못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문제를 풀다 보면요, 내 아이가 유난히 많이 틀리는 유형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아이가 이런 유형에 취약하구나, 그럼 이런 유형을 내가 보완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학습지를 하는 건 어떤가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십니다. 학습지 하는 거 좋습니다. 시간과 돈이 된다면 저는 적극 권장입니다. 그런데 나는 시간도 없고 돈도 없어, 그럼 학습지 안 해도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할 수 없으면 못하는 게 맞다.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기본은 뭐다? 국어, 교과, 수록, 도서, 그 다음에 국어, 교과 문제집 푸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교과, 수록, 도서도 안 읽고 그 다음에 학교 교과 문제도 풀지 않는데 학습지를 한다. 물론 개인의 국어적인 역량은 키울 수는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훨씬 낫겠죠. 그런데 학교에서 보는 국어 시험 대비로는 학습지로만은 부족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각종 출판사에서 나오는 또 교과 관련 학습지들도 있잖아요. 물론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되긴 합니다만 사실적으로 봤을 때 국어 그런 교과 학습지를 굳이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근데 필요한 아이들도 있어요. 어떤 아이들이 필요하냐면 어머니께서 너무 바쁘신 분들, 그러니까 즉 워킹맘이나 또는 집에 아이가 너무 많아서 이 아이를 이렇게 온전히 케어하는 게 좀 어려우신 분들은요, 그때는 당연히 교과 학습지도 도움을 받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거든요. 그렇다고 그것을 아이들이 굉장히 이제 안 한다고 해서 공부를 못 하거나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본을 잘 챙기세요. 이 기본은 제가 계속 강조드렸죠. 국어, 교과, 수록도서 보는 거, 그다음에 문제집 푸는 거,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3학년이 갖춰야 할 국어 학습 실력에는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국어를 잘 하기 위해서는요, 학습 참여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어 시간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한다던가 선생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여야 하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요. 노트 필기가 가능한 친구들은 메모를 해도 좋고요. 그것이 어려운 친구들은 선생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어느 부분인지 이렇게 색연필로 표시를 하는 것을 알려주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어는요. 본인의 참여도가 높아야 재미있는 과목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국어는 재미있는 것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아이들에게 너는 평소에도 국어를 굉장히 잘하는 아이라는 것을 인식시켜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3학년 어머니들의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요. 논술형 평가 같은 걸 하다 보니까 저희 아이가 쓰기가 되게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글쓰기를 잘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제가 나중에 이제 글쓰기에 대한 얘기들을 해드리겠지만 자, 3학년은요. 글을 잘 써야 하는 학년이 아닙니다. 우리 1학년, 2학년 때는 듣기와 말하기를 중심으로 국어를 했다면 3학년, 4학년 때는 이제 읽기와 쓰기 영역이 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자, 근데 읽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 아이들은요. 글쓰기로 이어지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 아이의 현재 읽기 수준을 먼저 분석하는 것도 필요해요. 내 아이가 좋은 컨텐츠의 글들을 많이 읽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셔야 합니다. 글쓰기의 스킬 느는 거는요. 조금만 배우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컨텐츠를 쌓는 일들은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글을 잘 쓰냐면 결국에는 내 안에 컨텐츠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이제 그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는요.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떤 글쓰기와 나중에 연결되기 위한 바로 기본 베이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국어는요. 모든 과목과 다 연결되어 있는 과목이에요. 자, 과학 동화책을 봤어요. 또는 과학책 문고판을 봤어요. 그쵸? 그러면은 이 내용들이 사실 과학의 지식을 주는 것도 있지만 과학을 전달하기 위한 그런 우리가 봤을 때 비문학에서 자주 쓰는 문체들을 경험한다든지 지식 전달을 위한 그런 문장들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글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계속 보다 보면. 이렇게 새로운 어휘가 등장은 하겠지만 이 어휘를 내가 이해하면 이 문장을 이해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아이들이 알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3학년 때는요. 읽는 것에 굉장히 저는 중점을 많이 두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이가 뭐 글쓰기를 잘 못해서 얘를 뭐 논술 학원을 보내야 되나요? 꼭 이렇게 연관 짓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초등 3학년 국어에서 또 고민하시는 부분이 논술학원 가야 하나요? 이런 거 많이 물어보세요. 뭐 한울이나 플라톤 같은 거 해야 하나요? 아니면은 뭐 근처에 논술 학원을 이용해도 좋을까요? 라고 하시는데요. 하지 말라고는 제가 안 해요. 뭐 제가 항상 얘기하죠.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긴 한데 그것이 내 아이의 너무 시간을 많이 뺏거나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지면 그 결과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다 보니까 아이를 조금 다그칠 수 있게 되겠죠. 3학년이 논술이 꼭 필요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논술이 필요한 아이들도 있어요. 어떤 아이들이 필요하냐면요. 뭐 한 두 부류로 나눠 보자면요. 한 부류는 좀 부족한 아이들. 학교 선생님께서 상담 때 말씀하실 정도로 국어 능력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 평소에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 어머님 바쁘시냐 이런 거 물어보신 선생님들 계시거든요. 만약에 내 아이가 이런 얘기를 들었다. 그러면 내가 아이에게 책을 읽어줄 상황이 되지 않거나 어떤 책을 볼 환경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아이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어떤 논술도 좋습니다. 뭐 방문도 좋고 학원도 좋고 학습지도 다 좋아요. 그렇게 경험을 통해서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반면에 이제 영어를 너무 잘해서 초등학교 3학년이지만 미국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교과서 하는 친구들 있죠. 이런 친구들은 아마 3학년
3학년 때부터 에세이를 쓸 일이 좀 많을 거예요. 그런데 영어 에세이도요, 결국에는 한글로 글을 잘 쓸 수 있는 애들이 영어 에세이도 잘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에는 어떻게 보면 논술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논술을 꼭 한다고 해서 국어를 잘한다 이렇게 보실 수는 없어요. 그리고 논술을 꼭 한다고 해서 글쓰기가 잘 됩니다라고 보실 수도 없습니다. 이건 다 개인 역량에 따라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영상에서 가장 기억하실 부분은 뭐냐면은 딱 두 가지예요. 교과서 수준을 보자. 그리고 수록도서 읽는 거, 그 다음에 국어 교과서 문제집 푸는 거, 이런 것들 꼭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에이, 별거 없는데 이거 꼭 해야 되나요? 안 해도 전혀 지장이 없던데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정말 국어는요, 기초를 얼마큼 탄탄하게 쌓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발현할 수 있는 그 국어 수준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3학년 때부터 우리가 교과서를 잘 파악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자녀의 국어 실력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